자, 4월 15일 확인의 부동산 더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겁니다. 보도자료 이제 다 보셨을 거고, 아마 이 내용은 이미 어저께 나온 자료잖아요. 4월 14일 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고, 오늘 낮에 또 이제 저희 정호의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유튜브 분들이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내용과 그분들의 내용이 틀릴지 같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월 14일 날 3080 주택공급방안 2차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을 했죠. 그래서 2차로 서울시 13곳을 추가 선정했는데 거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강북구에 11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과 미아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13곳 추가를 통해서 약 13,000호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3월 31일자로 1차 선정 후보지 21곳에 대해서도 동의서 제출이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순항이 아닌 것 같은데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 도교통부 3080 서울 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2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이제 강북구와 이제 동대문구에서 13곳을 선정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3080 주택 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 95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세요. 432곳에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 요건 및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 중에서 이번에 이제 13곳을 추가 지정했고 1차로 21곳을 지정을 했으니까 도합 34곳에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공공주도가 지금 1차, 2차 합해서 34곳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까지 도합 총 이따 따져보니까 이따 다시 한번 얘기했겠지만 59개의 지역을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요.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구역을 해지를 했으면 해지를 했지 신규 구역 지정은 거의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역 지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려 한 달여 가까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3, 40일 되는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서울시에 재개발 구역 지정을 59곳에 대한 구역 지정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59곳에 대한 59곳에 대한 구역 지정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서울시 안에다가 재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을.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국토부의 알박기. 쉽게 얘기하면 알박이다. 뭐냐면 이게 지금 토지 확보 전쟁하는 거예요. 토지 확보 전쟁. 토지 확보 전쟁. 누구랑? 서울시와 이제 국토부가 토지 확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는 민간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금 공공주도 재개발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한 200~300군데 구역 지정을 앞으로 3~4개월 동안 왜 1차, 2차만 한 겁니다. 앞으로 3차, 4차, 5차까지 계속해서 구역 지정을 해 나갈 텐데 기구역 지정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웬만한 자리, 진짜 노후도가 좀 나오는 자리 전체를 공공주도라든가 공공재개발로 구역 지정을 다 해놓으면 사실상 민간재개발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이 있어야지 하지.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뭐죠? 원자재를 확보해놔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거라 그러는데 제 방송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들었는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자재 확보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구역 지정하면 1년 알박기 아닌가요? 그렇죠. 1년 알박기는 아니죠. 1년 알박기는 아닙니다. 구역을 해지할 동안에 구역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 접수 현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362곳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은 안 물어보고 지자체에서만 362곳을, 민간은 이제 70곳을 신청을 했습니다. 1차 발표도 지자체는 288곳, 민간이 53곳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월 31일 날 1차 이제 선도사업 후보지가 이 21곳이 발표됐는데 이 21곳 중에서 지금
증산 4구역이나 수색 14구역이나 쌍문동 단 세 곳만, 그러니까 21곳 중에서 지금 단 3곳만 지금 동의서 제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그죠? 부동산은요, 집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든 아니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든 간에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내일 가면 늦어요. 뭐든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현상을 보지 말고 방향성을 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현상을 보지 말고 방향성을 봐라. 그러니까 이 현상과 방향성은 정말 많이 틀린 거거든요. 이게 방향성. 이거 좀 그냥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셔야 돼. 이게 제가 유튜브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누차 강조하는데, 왜 이 방향성이라는 걸 봐야지 되냐면, 어쨌거나 이번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그냥 프레임 자체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고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야. 잡겠다. 그냥 가격을 잡아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산층도 강남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정부의 프레임 자체는 어느 나라고 프레임 자체는 있잖아요. 그냥 뭐야, 주택 가격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4, 5년 동안은 규제구나. 그러면 4, 5년 동안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편달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집을 살 수 있는 퇴로를 계속해서 막아놓을 거 아닙니까? 1년차 때, 2년, 그러니까 지금 24, 5번의 규제로 인해서 얼마나 집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사기 힘들어졌죠. 이제 그런 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올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 라이브 시간에는 모든 것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어쨌거나 이번 정부는 규제 정책인 걸 뻔히 알면 기다리시면 안 됐었던 거야. 살 수 있을 최적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그때 구입을 하셨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423곳의 후보지를 접수해서 13곳을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고, 1차 후보지 21곳 중에서는 지금 딱 3군데 만 동의서가 거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강북구에 11곳이네요. 강북구에 11곳. 아까 얘기한 거죠?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고, 동대문구에 2곳입니다. 그러니까 4호선 라인이죠. 4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미아역, 그리고 이제 수유역, 미아역, 삼거리역입니다. 미아 삼거리 쪽에 이제 기름뉴타운이 있죠. 기름뉴타운이 있는데, 이 수유역 동쪽 서쪽 지역, 미아역 동쪽 서쪽 지역, 미아 삼거리 동쪽 서쪽 지역을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이 있고, 이제 제기역이 있고, 용두역이 다니죠. 그러니까 청량리역과 제기역, 역세권 개발하는 중간에 빈 땅이 있어요. 그 청가물 시장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2곳이랑, 청량리 주민자치센터, 청량리 7구역이죠. 7구역 주변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 이제 또 이제 2군데를 이제 청량리에는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다 힘들 것 같고, 여기도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 13곳 중에서 된다면 청량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지역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혹시 이 수유역이라든가 미아역, 미아 삼거리역 주변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권이 어마어마해요. 상권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글쎄 그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찬성을 할지, 그게 그냥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개 구역의 평균 사업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누차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틀려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숫자 싸움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개 구역 평균 사업 효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용적률이 민간으로 개발하면 197%인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 353%가 늘어나고, 기존 사업 증감률은 56% 상향이 된다. 56%. 근데 이게 이 중에서 또 대부분은 뭐예요? 결국 임대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는 이득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세대수도 민간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738세대가 공급되는데 3080 사업을 하면 989세대가 들어가니까 한 250여 세대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34% 증가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이 또 임대로 빠지니까 별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거나 민간에 비해서 3080 사업이 용적률도 56% 올라가고 세대수도 34% 증가하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선 분양액,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 재개발로 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77% 정도 선에서 3080은 66.3%니까 거의 한 10% 정도 3080 사업을 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원 분양 금액이 부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3080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감소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익률이 뭐 민간에서 하면 36.2%의 수익률. 근데 이거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민간에서 하면 36.2%의 수익률이 나오고 3080 사업으로 하면 64.4%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민간 사업에 비해서 28.2%의 사업률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 산정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공시지가 산정 방식도, 아니 뭐 기준이 없어. 이 수익률을 뽑는 방법도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뽑았습니다라고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본인들 얘기로는 64.6%의 사업성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28.2%의 수익성이 좋다라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수익률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포 지역에서 재개발을 한다, 용산 지역에서 재개발을 한다 그래도 아파트라는 브랜드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숫자 노름으로 1000세대가 나오니까 수익률이 더 많고 500세대가 나오면 수익률이 적고 이런 게임은 아닙니다. 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남대일 같은 아파트들 보세요. 그죠? 세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무지막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입지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아파트는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큽니다. 이 브랜드가 뭘 만드냐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죠. 커뮤니티. 이 브랜드에 의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 플러스 이 안에 있는 뭐 조경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에 의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SH와 LH 아파트의 간판을 단 아파트와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단 아파트의 가치가 과연 그냥 이런 수익률 게임에서 과연 이게 맞아 떨어질까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성 자체는 얘네 지금 뭐 이 국토부에서 뽑은 사업성은 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뉴타운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면, 뉴타운에는 사실상 1군 아파트, 2군까지도 못 들어와. 거의 웬만한 뉴타운은 1군 아파트들의 전쟁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더 전쟁터죠. 뭐 레미안, 삼성에서도 오고 현대에서도 오고 대우에서도 오고 뭐 롯데에서도 오고, 서로 자기네들이 이걸 해주겠다, 뭐 이 커뮤니티는 이렇게 해주겠다, 뭐 조경은 싸우고 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수주를 따기 위해서. 그런데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뭐 기업을 얘기하긴 뭐 그렇지만 A라는 기업에 비해서 B라는 기업이 공사비가 낮아. 근데 A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훨씬 높으면 공사비가 조금 더 낮더라도 A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합니다. 왜? 미래 가치, 향후의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네임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용적률이 좀 올라가고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 그런데 그 세대수 늘어나는 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리라는 거죠.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이 마련될 마련이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입주권 주네 안 주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금 청산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자료를 이제 내는 겁니다. 일단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게 한답니다. 우선 공급받는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매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매 못하게 하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도 공급하겠다. 원래는 중대형 공급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형으로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죠? 중대형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종전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 자산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분양 평형 이하 되는 이제 내가 종전주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단독 다가구 갖고 계신 분이나 상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1+1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6월 5일 아주 크게 선심을 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선심을 쓴 것처럼 2월 5일 이후에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당연히 입주권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준대. 우선 공급 상속과 이혼으로 인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공급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용도. 그러면
아버님 집인데 아버님이 연세가 오래되셔서 돌아가셨어. 그럼 이쪽은 안 줄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예, 아 정말 웃깁니다, 웃깁니다. 어쨌거나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제 이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등기 후에 전매 제한 안 하게 해주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언제 개발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5년 안에 입주예요. 5년 안에 입주야. 5년 안에 입주예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제 추진위가 만들어지잖아요.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이제 사업 승인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시작하죠. 이주를 하고 이제 철거를 합니다. 이주하면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해요. 공사. 이제 입주까지 와요. 그러면 이게 단계만 봐도 1단계, 2단계, 3, 4, 5, 6, 7, 8, 9, 9단계야. 그러면 1년에 한 단계씩만 가도 1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주가 1.5년 걸려. 빨라야지 1년이에요. 공사가 보통 한 3년 걸려요. 이것만 해도 플러스를 시켜야겠죠. 그죠? 그러면 한 4년 플러스 시켜야 돼. 그래서 재개발은 빠르면 11에서 15년 걸리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어떻게 무시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주 공사만 5년 걸리는데, 이주하고 공사하는 것만 4년에서 5년 걸리는데, 4월 13일 날 구역 지정해서 2021년, 22, 23, 24, 25, 26년 4월 13일 날 입주까지 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5년 안에 해준다고 하면 5년 안에까지 해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될지가 몰라 얘네가. 그러면 4월 13일 이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3월 31일 날 구역 지정이 돼서 얘네들은 2월 4일 이후 2021년 2월 4일 이후에 입주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전체 소유권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양도해야지 돼. 누구한테? 정부한테. 나는 이 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죠. 사용권만 있고 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용권만 있는 거야. 왜?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3월 31일 날 발표한 1차 21곳 중에서 지금 3곳이 이제 동의율 10%를 넘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세 곳들 중에 그중에 이제 쌍문동이 있습니다. 아까 어떠신 분이 쌍문동 어쩌냐고 했는데 쌍문동은 이 세 곳을 지정을 했는데 2021년에 3월 달에 세 곳을 지정을 했는데 이 세 곳이 만약에 10%의 동의서를 했는데 이쪽에서 막 하다가 막 반대 세력에 부딪혀 갖고 만약에 또 한 4, 5년 가다가 안 돼. 4, 5년 가다가 안 되면 나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있고 권리는 지금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 시 특이거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대요. 특이거래라는 건 어떤 거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특이거래 2월 4일 이후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데 어떤 특이거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특이거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투기수익 유입을 차단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20% 이상 가격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 해지 조건이야. 20%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하면 구역이 안 돼요. 20%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하면 구역을 자동적으로 해지해야지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4월 13일 날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한참 있다가 2020 한 5년에 한 20% 가격 상승하면 막 한 해 안 해도 막 이랬다가 야 구역 해지. 그럼 이 사람들은 4, 5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13개 지역 그 전에 21개 지역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문제로 뭘 가야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구역 해지를 하면 거래도 못하고 내 주택에 대한 권리 행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재개발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이나 저는 공공 주도 방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 공공 재개발을 하던 공공 주도를 하던 뭐 이런 사업도 필요는 하다고 봐. 그런데 이 정부가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하게 규제 프레임에 너무 쌓여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 21번의 정책을 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작용이죠.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이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아쉽다. 일단은 역세권 주거 상업 고밀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선정이 이제 9군데예요. 1차 선정이 9군데. 1차 선정이 9군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차 선정이 이제 11군데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차 사업 후보지 역세권 개발로만 해서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처럼 13,774세대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 중공업 지역 개발, 도봉구 창동 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 개발로 574세대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 저층 주거 지역, 최근에 이제 강북구와 동대문구 쪽입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24,635세대가 개발된다라는 거. 도합 38,956세대가 개발된다라는 겁니다. 도합 38,956세대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 지역이 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는 여기를 통해서 뭐 몇십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 재개발도 있고 공공 주도도 있고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있을 텐데 지금 수도권에 80만 호 공급하죠. 80만 호. 이 수도권 80만 호 중에서는 3기 신도시가 37만 호예요. 37만 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뭐 의정부 수원도 그렇고 뭐 안산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 의왕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웬만한 지역 아파트들이요. 뭐 3억 5천 하던 게 막 7억, 6억짜리는 뭐 10매덕씩 막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정부는 서울 도심은 도심대로 개발을 하고 이 수도권 개발은 수도권 개발대로 물론 LH 사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겁니다. 늦어질 건데 얘네들에 대한 개발 계획도 어쨌거나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볼 거냐라는 거죠. 그죠? 피해는 제가 봤을 때 서울 사람들이 크게 볼 일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에도 몇십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지금 아까 말씀 한 달 동안 59곳의 구역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5, 6개월 동안 몇 군데의 구역 지정을 할 거냐라는 거지. 그죠? 그럼 서울 내만 지금 38,000이야. 공공 주도만. 지금 재건축은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세훈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서울플랜 상봉사고공에 대해서 서울시 이제 그 회의를 했더라고요. 3080 사업에 대해서 한강변 재개발과 35층 층고 제한 완화 그리고 이제 개발 예정 구역에 대한 뭐 회의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급량이 여기도 수십만 가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야. 한 10만 가구 이상은 충분히 한 18만에서 20만 가구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상기 신도시 청약을 과연 누가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상기 신도시 주변에 지금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도 조금씩 그런 게 여파는 있겠지만 물론 이런 게 공급이 다 마련되려면 빨라도 7, 8년에서 10년 이후에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에 앞으로 공급 물량에 좀 수도권 주민들은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의 무한 상승 예상인데 요것도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다셨어요. 무한 상승 예상이라고. 너는 언제까지 집값이 계속해서 무한 상승. 그러니까 좀 말 뜻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언제까나 10년 만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면 주택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된다라는 게 제 이야기의 팩트예요. 주택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될 것이다. 왜? 지금 뭐예요?
보세요. 공공주도 지금 21곳을 발표했죠. 21곳을 발표했고, 그러니까 지난 방송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공공재개발 부지 8곳을 발표했고, 그죠? 그리고 2차로 공공재개발 부지 16곳을, 16지역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차 공공주도 개발 부지를 또 발표를 했죠. 그기가 이제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에. 여기랑 동대문 지역에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보시면 지도상에서 까만색과 오늘 제가 지금 칠한색, 파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 점을 보면, 그죠? 여기가 전체가 59개 지역입니다. 59개 지역. 공공주도 35개, 공공재개발 24개 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전쟁? 토지, 확보, 전쟁하고 있다고. 누가?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금 토지 확보 전쟁 1차 라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민간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울질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올 1년 동안은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토지 확보만 서로 해놓고 끝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토지 확보만 하고 한 해가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보세요. 얘를 실거주자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지역은요. 여기는 2월 4일 이후로 입주권이 안 나와. 그죠?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 얘네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파란색은 2월 4일 이후로 입주권이 안 나오고, 빨간색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게 공공재개발 1차, 2차, 그죠? 그리고 이제 공공주도 1차, 2차만 발표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차, 4차, 5차를 계속해서 발표할 거야. 그럼 이런 지역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서 서울시 편을 들어서 민간으로 가려는 부류들이 있을 거고, 국토부 편을 들어서 편이라는 것보다는 국토부 입맛에 맞는 지역들은 또 공공으로 가려는 지역 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치열한 뭐예요? 호가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호가 싸움. 어디서? 특히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무한 가격 상승이라는 뜻이 뭐 계속해서 평생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2, 3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강북구에 아까 그 미아동 같은데 1억 5천 하던 빌라가 지금 3억 5천이면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전세 끼고 2, 3천 투자할 수 있었던 빌라들이 지금 1억 5천 이상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요. 6배, 7배가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자 입장에서 봅시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뭐 실거주 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는 또 까다로워요. 진짜 살 건지 말 건지 별별 거 다 물어보니까 짜증나. 이사 대책에 포함되는 실거주자 자체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와중에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죠. 마포, 용산, 중구, 성동, 광진. 광진구는 이제 빌라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아차산 아래쪽 빼놓고는.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지역은 누가 봐도 공공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난색을 표현할 지역이고,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특히 한강변, 르네상스, 한강에서 이촌동부터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 옛날에 전략정비구역이죠. 전략정비구역. 이 지역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민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옳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정당도 이제 각자 알아서 가는 거죠. 이제 내 살 길 바쁜 겁니다. 그죠? 민주당 소속 정성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옳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했으면 안 됐었고 35층 이상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다, 오케이, 찬성한다는 뜻이고요. 정부는 집값 상승을 위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 왔던 게 지금 이
정성균 강남구청장 얘기로는 실패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속도 조절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강남 집값은 정부의 거듭된 정책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게 현실이라며 사랑과 물류가 몰리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건 뭐 시장 논리니까. 그런데 그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할까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왜 이제 와서 할까요? 그렇죠. 왜 이제 와서 할까요? 그렇죠. 자, 이게 그 강남의 표심입니다. 표심.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구정 오세훈, 압구정 신현대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가 몰표가 됐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파트 단지 투표소 262곳을 분석했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압구정 신현대에서 93.1%,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곳이나 목동 같은 곳이나 강남구 같은 곳은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투표소가 있잖아요. 이게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냥 투표량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압구정 신현대는 오세훈 93%, 타워팰리스 92%, 압구정 현대 92%예요. 박영선 후보는 6%, 8%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압구정 미성이 89%, 한양이 89%입니다.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이 89%, 성경아파트가 88%, 강남 내면 대치팰리스가 86%의 득표율, 개포동 DH가 83%의 득표율, 개포동 레미안 블랙스테이지가 82%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0%의 득표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 3구가 90에서 85%의 득표율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서초구청장은 마음을 놓겠지만 송파구나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6월달이 이제 불안하죠. 2022년 6월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 근데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게 좀 당황스럽다, 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표심이 민심이니까. 민심이 표심이죠, 민심이 표심. 이사대책 개발은 좋은데 생기 막힌 시장 상인들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미아역이라든가 수유역 주변에, 그 미아상거리 상업지역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상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상가가 많은 지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장사를 못하면 재개발도 재개발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 얘기인데 여기에 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제가 뉴스를 뽑았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영업장을 마련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에 영업장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아동 16구역이라든가 아까 용두동 청량리역 주민은 아까 청가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 좀 힘들 거라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계신 분들이 이제 반대가 이제 심한 건데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놨네요. 보니까 일단은 대체 영업장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입주 분양권을 준대. 장사를 하는 임차인한테도 분양권을 주면 아까 제가 수지분석표 얘네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수지분석표가 민간이 했을 때보다 수지분석이 훨씬 좋게 나왔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데요. 국토부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적정한 보상과 함께, 그러니까 적정한 보상의 규모가 뭔지를 모르겠고 대체 영업장을 제공해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대체 영업장을 어디다 마련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그다 상가를 막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지역 공실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생선 팔고 야채 팔고 사과 팔고 이런 걸 하는데 아니면 호프집 1층에서 치킨집 호프집을 하는데 공실 오피스에서 어떻게 생선 팔고 야채 팔고 과일을 파냐고. 그죠? 공실 오피스를 활용해 대체 영업장을 제공하고 근데 공실 오피스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체 영업장을 제공하거나 공공임차 상가를 공급할 예정. 공공임차 상가를 언제 공급하냐는 거죠. 그 땅은 또 어디에 있고 지금. 4개월치 영업일 시뮬레이션 이전비를 합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공할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금이야, 자금. 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도 지원하고 영업장도 지원한대. 근데 거기다가 임차인한테도 분양 물량을 우선 공급한대. 예. 그죠? 그냥 막 던지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무슨 말인지 제가 하면서도 모르겠어.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절한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간절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년이라는 남은 기간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체 한 4만 8천 가구,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까지 하면 한 5, 6만 가구 정도 되는 한국어 맞아요. 예. 공공 재개발까지 하면 5, 6만 가구 정도 되는 부지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국민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5년 안에 서울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많이 올라서 속상하시죠?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할 수 있는 뭐 교두부를 마련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확보 전쟁을 하고 있다. 토지 확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3080 주택공급 방안 핵심 과제는 LH 사태 이후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바닥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지금 공공재개발, 이제 공공주도, 전체 사업장, 한 30몇 곳 사업장 중에서 이제 단 3곳이 동의율 10% 이상을 좀 받아와서 이제 구역 지정 동의서를 이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진행될 것인지. 물론 저도 진행되는 곳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이제 전환입니다. 이제 오 시장도 이제 행보를 하겠죠. 이제 공공주도 있는데 가서 뭐 글쎄 공공이 이미 구역 지정을 해서 여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설득을 하겠죠. 우리 민간으로 갑시다라는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민간 쪽으로 많이 저는 치우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키는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집주인이 계속해서 영구히 가져갈 수 있냐, 아니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다음에 내가 기다리냐가 키인 것 같아요. 이게 공공과 민간의 싸움에서. 세 번째, 낮은 동의서 제출 건수도 지금 좀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1차 후보지 21곳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3곳만 동의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규모 이주 대책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대가격 상승이, 아주 큰 임대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죠. 몇만 세대가 이주를 해버리니까.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순차적으로, 뉴타운 방식은 구역이 하나 정해지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해갖고 하나 하면 그 다음 시작하고 하나, 그래서 시간이 뉴타운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단지 이게 지역별로 이주 수요를 고려하면서 개발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생각은 뭐냐면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많은 어마어마한 이주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5번이 이제 중요하죠. 거래량 감소.